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 40대 사실혼 부부. 부부는 지역 토박이로 동네 상권을 잘 아시는 장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 슈퍼마켓을 인수합니다. 사위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밤낮도 휴일도 없이 가게 운영에 매달렸고 다행히 슈퍼마켓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인과 사위 간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는 직원 관리에서부터 매출과 통장 관리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장인에게 점차 불만이 생겼고 가게의 사업자도 장모라는 것을 알고 이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장인이 이를 거절하고 아내마저 장인 편을 들자 부부관계도 악화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장인이 하고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머슴이라는 사위. 처가 명의로 돼 있는 슈퍼마켓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장인과의 갈등으로 부부가 헤어진다면 장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결혼 3년 차 된 40대 사실혼 부부의 얘기인데요. 이 부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를 잘 아는 장인의 원유로 이 슈퍼마켓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 3년 차 40대 부부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해도 뭐 사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그 동네에 좋은 슈퍼마켓이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너네들이 좀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장인이 이제 권유를 합니다. 이 장인이 원래 과거에 유통업에도 종사를 했고 동네 토박이라 워낙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뭐 거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금을 끌어다가 이 슈퍼마켓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금이 대부분 결혼 전부터 계속 모아왔던 남편 돈이었던 거예요. 예. 남편 돈으로 이렇게 딱 이제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사업 관련 일, 이 슈퍼마켓 관련된 일은 장인하고 아내가 대부분 담당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다소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요. 장인이 너네들 사는 데하고 이 슈퍼마켓하고 너무 머니까 좀 옮겨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의를 했으면 좋은데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위 없이 집을 계약을 하나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위한테 통보를 하죠. 집값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명의는 누구로? 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부부가 이제 슈퍼마켓을 인수한 이후에 슈퍼마켓도 잘 되고 수익도 이제 기대만큼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위가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슈퍼마켓 운영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위는 이제 퇴근 후에 가게 일을 도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슈퍼마켓 인수한 다음에 손님이 크게 늘어갔고 장사가 잘 되자 할 일이 많아져 갖고 아내가 힘에 부처하자 그 사위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슈퍼마켓 운영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장에 다니면서 간헐적으로 가가지고 가게를 도와줄 때는 돌아가는 실상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아예 직장 치우고 매달리면 돈 좀 벌겠다고 판단돼서 이제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는 일, 그 다음에 사람들 써서 인건비 나가는 거, 운영비 등등 이게 전부 장인이 관리를 해요. 그리고 통장은 아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통장을 또 관리하면서 쓰는 사람은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장인으로 다 귀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정산도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인과 아무리 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산은 해야죠, 매달. 근데 정산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얘기해야지 또 주는 거예요. 내 돈 투자해갖고 내가 장사하는데 생활비를 얻어 쓰는 입장이 돼버린 거고요. 뭐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장인한테 결제를 받아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사업자 등록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종업원 형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법 잘 된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도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감지할 수밖에 이게 없죠.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돈 들여서 슈퍼마켓 인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너는 장인이고 자기는 바지 사장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억울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인에게 가서 내가 이거 실질적 관리를 하겠다라 얘기를 했는데 장인이 차일피일 미룹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속은 기분이겠죠. 네. 본인하고 아내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본인의 돈이 3분의 2가 들어갔고 아내가 돈이 3분의 1이 들어갔는데 아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는 장모님 이름, 통장은 장인이 관리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사업자 명의도 아내 명의로 하거나 우리의 명의로 바꿔라.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사업자 등록하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기존에 장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 거기다 얹어라라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하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장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사위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 일을 얘기하다가 다투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내가 자신의 편을 들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버지 편을 들면서 아버지 의심하는 거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의심이 안 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에게도 슬슬 불신이 생기는 거죠. 누가 들어도 지금 조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불신이 생기는 와중에 장인이 빚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들여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빚 내서 또 뒤로는 장인의 빚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내는 역시 똑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불신이 많이 생겼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연, 궁금증을 저희가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인어른 마음대로 지금 사위의 돈으로 아내 명의의 집으로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아내 명의의 집이 됐단 말입니다. 명의 그래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가게도 장모님이 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혹시라도 제 지분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장인이 집 계약하라 해놓고 네. 아내 명의로 집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어쨌건 지금 사실혼 관계잖아요. 예. 근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산다는 전제에서는 명의신탁 주장해야죠. 아, 원래 부부간에 그러니까 원래 명의신탁은 불법인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내 돈 다 들어가가지고 한 거니까 그 명의신탁 해지하고 나는 그냥 이 집의 명의를 내 걸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송하면서 사실혼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이게 힘들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도 일반 법률혼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이제 재산 분할이라면 근데 이게 무조건 남편 집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명의를 돌려받고 나머지를 주면서 재산 분할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명의를 휙 돌려받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3분의 2 돈 들어간 걸 입증하고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집은 전부 다 들어간 거니까. 지분 네, 가게가 3분의 2가 들어간 거고. 가게가 3분의 네. 집은 이제 모든 돈이 남편 돈으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지만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혼까지는 뭐 얘기가 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지금이라도 문서를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투자를 본인이 한 거예요. 한 건데 명의가 하나는 장모, 집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뭐 반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은 빼더라도 특히 투자했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투자했던 뭐 이체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못 믿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이라도 문서를 만들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으로 이렇게 가면은 지금 백성무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혼 관계 예. 유지하면서 내 명의로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게 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도에서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혼 소송과 함께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라보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나누는 이제 재산 분할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재산 분할 되려면 아까 이제 좀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문서화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그러네요. 말이죠.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거는 장인어른 뭐 아내 다 모아서 이거 계약서 안 쓰면 나는 이거 같이 못 산다.
난 이렇게 신뢰 없이 못 산다. 그러면 이혼해야 되면 어차피 이 슈퍼마켓도 깨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그리고 집도 쪼개질 수밖에 없고요. 뭐 재산분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오늘 준비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대한 돈 네. 전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슈퍼마켓 계약에서 돈 3분의 2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그렇죠. 가운데 장인과 또 아내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네. 과연 장인하고 아내하고 장모가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해요. 네. 씩씩 웃으면서 뭐 걔한테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뭘 해줄지 그걸 보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 본인이 뭐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예. 문서라든지 그걸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백변호 설명처럼 그때 좀 극단적으로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하는 방법,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집은 뭐 생각해야 될것 아내에게 같습니다. 앞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이 사위 안 앞으로 해야 되죠. 된다라고 하는데 장모님 앞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좀 일단은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